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 이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22강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첫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청결 돕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여러분 구강청결 한다는 것이 뭐예요? 구강관리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치질 한다는 얘기죠. 자, 양치질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양치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왜 거부 반응을 일으킨가 또 확인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입안을 닦아낼 때 구토나 질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너무 깊숙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 칫솔을 너무 깊이, 입안 깊숙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구토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구강 청결 돕기 돕는 방법. 입안 닦아내기 보겠습니다. 입안 닦아내기, 상반신을 높인 앉은 자세나, 이게 뭐예요? 반좌의 자세예요. 상반신을 높인 앉은 자세, 반자의 자세. 여러분 식사할 때나 휴식할 때 반자의 자세 혹은 입안 닦기 또 구강 관리할 때도 이렇게 반자의 자세 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취한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쪽이 아래로. 옆으로 누울 때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눕혀야 돼요. 건강한 쪽이 아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사용한다. 여러분, 거즈를 감은 서랍자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 사용한다. 이분은 어떻게 해요? 치아가 없는 분들이죠? 치아가 없는 분들이에요. 치아 있는 분들은 그냥 칫솔 양치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즈를 감은 서랍자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이용한다. 이분은 치아가 없는 분들이에요. 자, 잇몸과 윗니와 잇몸, 이거 닦는 순서예요. 먼저 윗니와 윗잇몸을 닦고, 그 다음에 아랫잇몸과 아래이를 닦고, 예,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양쪽, 양볼을 닦는다는 거예요.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 자, 요거는 치아가 없는 분들이에요. 자, 입안 헹구기. 식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식욕을 증진시킨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식전에 입안 헹구기라는 것은 구강 건조를 막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유액 분비를 증진시키죠? 그러고 나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식전 입안 헹구기는 식욕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고 알고 계시면 돼요. 식욕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다. 자, 식후 입안 헹구기는 구강을 청결히 하고 질식을 예방한다. 질식을 예방한다 그랬어요. 자, 치솔질 돕기. 가능한 앉아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치솔질한다. 여러분, 가능한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가장 할 수 있다면은 무조건 할 수 있다면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를 앞으로 숙인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숙인 자세 치솔질한다. 자, 앉을 수 없는 경우, 여러분 교재에서 뭔 많은 경우, 뭔 말 때는 뭔 많은 것은, 이런 경우는 문제 출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갖고 숙지하셔야 돼요. 앉을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한다.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한다고 했어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치솔질한다. 자, 치솔모는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짠다. 치솔모 아래쪽까지. 치약은 치솔모 아래쪽 깊이까지 눌러 짠다는 얘기예요. 치솔은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방향. 잇몸에서 치아 방향입니다.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잇몸부터 닦으면 안 돼요. 잇몸부터 닦는다. 안 됩니다. 틀렸어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는다. 아시겠죠? 자, 치솔 돕기 6번 보겠습니다.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든 경우. 자, 멋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뭐라 했어요? 문제 출세 조건입니다.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물을 받아낸다. 이 말은 뭔 말? 곡반이라는 게 요거예요. 곡반. 이거 잘못됐네. 요렇게 생긴 곡반이에요. 오목한 요 면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대고
턱 밑에 가게 한 후 물을 받아낸다. 아시겠죠? 칫솔은 뭐가 부드럽고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탄력이라는 게 뭐예요? 원상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탄력성이라는 것이 다시 복귀된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 혈액응고장애가 뭐예요? 혈액응고장애네요. 장애라는 게 뭐야? 혈액응고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피가 한번 나게 되면은 멈추질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몸 많은 대상자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혈액응고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출혈 가능성 때문에. 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실은 양치질을 하고 나서 하는가요? 양치질 전에 하나요? 양치질 후에 치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여러분, 칫솔을 강하게 문지르면 치아에 마모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쓰는 잇몸에서 치아 방향이라고 했어요. 45도 각도로 원을 그리시지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자, 의치 빼기. 위쪽 의치를 뺀 후 아래쪽 의치를 뺀다. 자, 끼울 때도 마찬가지. 의치를 끼울 때도 위쪽 의치를 먼저 끼우고 아래쪽 의치를 나중에 끼웁니다. 세척. 의치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닦는다. 혹은 주방세제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치세정제나 주방세제로 의치를 세척한다.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를 주의하여 닦는다. 변형 방지를 위해 뜨거운 물 삶거나 표백제 담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물? 찬물에 담겨놓는다. 찬물에 담근다. 아시겠죠? 자, 의치 보관.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왜? 삼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혹은 또 우리가 여러분 잘 때 입을 안 움직인 것 같아도 입을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씹어가지고. 잇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입안, 볼 쪽에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 뚜껑 있는 용기에 차가운 물을 넣어 보관한다. 자, 이거는 전체 틀릴 경우에 전체. 자, 위쪽과 아래쪽 위치를 맞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전체 틀리네요. 전체 틀리. 이런 경우는 같이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있고 아랫니가 이렇게 있다면 같이 맞춰서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어떤 물? 찬물, 차가운 물. 아시겠죠? 자, 의치 끼우기.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치를 끼울 때요, 잇몸에가 상처가 있고 염증이 있으면 안 되죠. 엄청 아픕니다. 자, 그다음 의치 삽입 전 구강 세정제로 입안에 헹군다. 왜? 그 나중에 여러분 그 잇몸에 들어가지고 의치가 입안이 건조한 상태에서 의치를 넣으면은 나중에 의치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의치를 뺄 때 잇몸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자, 잇몸 끼우기, 윗니 끼우기 볼까요?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가 안쪽으로, 아랫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안쪽으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또 자주 나왔어요. 자, 두발 청결 도피.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대상자 상태를 확인한다. 공복 식후는 피한다. 예, 공복 식후는 피한다. 여러분 어떻게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욕할 때도 식전 식후는 하면 안 됩니다. 목욕도. 자, 목욕도 식전 식후는 안 됩니다. 식전 식후는 안 돼. 머리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낮 시간대에 사용한다.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한다. 당연히 그렇죠. 목욕할 때도 대소변을 보게 한다. 목욕할 때도 대소변을 보게 하고 머리를 감길 때도 대소변을 보게 한다. 머리를 감을 땐 또 대소변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또 계속 볼까요? 통목욕 시 머리 감기기. 야, 통목욕 시 머리 감기기.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몇 도 온도? 20에서 23도. 20에서 23도 온도를 유지한다.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머리와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손톱이 아니에요. 손톱이 아니다. 손가락 끝이에요. 손가락 끝이에요. 아시겠죠? 물기를 제거한 후 드라이로 말른다. 드라이로 말른다 그래서 반드시 드라이로 말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빨리 말려야지 어르신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자,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입니다. 목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목이 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방수풀 어깨 밑까지 깔고 수건은 어깨 아래에서 가슴 밑까지 감싼다.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소음으로 귀를 막고 수건으로 눈을 덮는다. 야, 여보세요? 요거 소음으로 귀를 막고 수건으로 눈을 덮는다. 왜 눈을 덮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못되면 눈에 그 물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량의 산풀을, 야, 여보세요. 소량의 산풀을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고, 손가락 끝입니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여기 또 자주 나왔어요. 요것도 그러고. 자, 아시겠죠? 잘 보셔야 돼요.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 여러분, 요 물 없이 머리를 감는 산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별 중요하진 않고, 방법은 똑같이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뿜을 내가지고 나중에 그냥 마른 수건 닦아버리면 됩니다. 머리 손질하는 방법, 빗질은 매일 하는 게 좋다. 머리 빗질은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머리의 두피 건강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좋아요. 머리카락이 엉키면 물을 적셔 두피에서 어디로? 모발끝. 야, 두피에서 모발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쭉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리 손질할 때는 대상자 거울을 통해 확인하게 한다. 야, 그래도 내가 잘 됐는가 예쁜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손발 청결 돕기. 야, 손발 청결. 피부에 자극 주는 침부나 모직 의류는 피하고, 이것도 자주 나온 문제예요. 모직 의류는 피합니다. 모직 의류는 면제품 사용하는 거예요.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오일 로션을 바른다. 자, 오일이나 로션, 피부 유연제를 바른 것도 피부 유연제하고 똑같아요. 피부 유연제. 다음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근다. 왜? 손발 청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자주 나왔어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 이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그림으로도.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렇게. 아시겠죠? 일자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발.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피부 감염이 있을 경우 시술장이나 간호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자, 이 피부 감염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보고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해음부 청결 돕기. 해음부 청결도 자주 나옵니다. 방광염, 요로 감염에 예방하기 위해 해음부 청결을 한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자, 해음부 청결할 때 혹은 대소변을 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앉을 때 무릎을 세운다고 했어요.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 여러분 마른 목골 요 얘기예요.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그래야지만이 요 부위를 덮고 이렇게 들추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위는 그대로 덮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고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혀 닦는다. 왜? 찬물은 왜 안 돼요? 찬물은 여러분 수축이 돼가지고 안 돼요. 간략근이 수축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또 위에서 아래로, 또 요도질 항문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뒤로, 요도질 항문, 앞에서 뒤로 똑같은 말. 회음부 청결 최대한 대상자의 수술을 하도록 한다. 요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하게 내버려 둔다. 옆에서 보조하고 지켜보고 지도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강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상당히 지금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출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번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여러분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좋았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강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